첫 번째 곡지는 이재명 죽이기 실패.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죠. 지금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고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에요. 국가 망신이라고. 이런 멍청한 소송이 어딨냐고.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범죄 혐의를 걸었는데 그중에 하나도 유죄 판결 못 받았잖아. 근데 소송은 누가 걸었죠? 검사가. 검사가 그렇죠. 물론 이제 또라이 문과들이 뻘짓을 한 것도 있지만 정치가 어디 장난이냐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기소한 검사들도 뭐가지 날려야 돼. 이런 정치 개입이 어디냐고. 자기들이 도정을 방해한 거 아니야. 그렇죠. 범죄행위래 범죄행위. 한 개라도 유죄를 받아내야지. 한 개도 못 받아냈단 말이야. 그럼 그 기소한 놈들은 제정신이 아니지. 일본은 뭐 검사들의 성공률이 뭐 99. 몇 프로라고 그러던데. 98%. 와. 우리나라는 그럼 성소율이 몇 프로야? 한 10%.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나 이거죠. 환장하네, 환장. 제가 이제 좀 이상한 비유를 해놨는데, 검사가 자유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이재명이, 저는 공공장소에서는 음란 행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딸딸이 한 번 안 치는 남자가 어딨어. 거짓말도 유죄. 이런 거는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다는 건 뭐냐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주어는 일부러 못 본 척해. 이재명은 여기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한 음란 행위냐, 주어를 바꾸려고 하는데, 말꼬리 잡는 건 주어는 일단 무시. 그건 특히 우리말은 이 동사가 뒤에 오기 때문에 말꼬리 잡기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앞에 말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말이라는 게 사기치기 좋은 말이야. 물론 제가 다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도 뭐 나름대로 사기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말꼬리 잡는다는 건 동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명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라고 질문하지 마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왜라는 의문을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어린애들은 특히 왜라고 물으면 자꾸 동사에 집착해요. 근데 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왠지 억울해. 승복 안 해요. 절대 승복 안 해. 특히 어린애들은 이 식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승복 안 합니다. 100% 잘못한 건데도 왠지 억울해. 본능이에요. 그래서 막 다그치고,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 어린애가 가만히 내가 왜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어. 그 생각해내고, 내가 왜 그렇게 했구나 알아낸 사람 천재야. 그거 못 알아내요. 그래서 일단 왜 바람이 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바람 맞아 이렇게 물어야 돼요. 너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 안 되고, 나 사람 맞나? 전혀고 사람이 아니죠. 정의를 건드려야 돼요. 그죠. 그 근본 전제를 건드려야 돼요. 명사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구가 왜 둥글지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그 지구만 그런가? 태양도 둥글잖아. 달도 둥글잖아. 왜 무거운 것은 미끄러지지? 이 지구라고 범위를 딱 좁혀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태양을 봐야 돼.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 바람이 왜 부는지, 물이 왜 흐르는지, 물이 흐르고 싶어서 흐르냐고. 물한테 물어보라고. 너 왜 흘러? 물이 물어보면 모르지. 지구의 중력 때문인데 중력이 물에만 작용하냐고. 바다를 봐야 아는 거예요. 물을 왜 흐르지 이렇게 하지 말고 바다에 가보라고. 그래서 그것이 물인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 물에만 해당되는 현상인가. 근데 우리는 물은 왜 흐르지 하고 물이라고 딱 전제하고 흐르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애초에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사건도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요 말을 터집 잡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입장은 강제 입원이 아니고 강제 진단이다. 반대쪽은 그게 그거다. 근데 너 들어보면 둘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둘 다 맞는 것 같으면 이재명의 발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이재명이 뭐 책에 쓰거나 의도적으로 자기를 어필했다면 요건 이제 걸리는 건데,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답 잘 못하는 사람 어쩌라고. 근데 딱 그 반대가 예전에 이명박이 내가 뭐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지? BBK. 네. 이건 이제 정반대로 진행이 됐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터집을 하면 안 돼요.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이런 사건은 그 전문가를 불러서 정신병자가 집안에 있을 때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돌아버려요.
뭐 정신병자가 집안에 한 명 있다 보면 이재명을 다 납득해.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신병자하고 같이 살아봤냐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 뭐 서울역 앞에도 정신병자 한 명 있는데 KTX만 타고 오면 그 태재준이라고 20년째 그러고 있어. 지금 이제 40년 됐는지 모르겠다. 몇십 년째 그러고 있어. 아직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있었어. 4년 전에 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패션에도 신경 쓰고 화장도 좀 하고 오는 것 같지만 머리도 좀 만지고 오는 것 같아. 그 사람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맞춤법이 잘 맞아. 교육 받았네. 예, 문장도 굉장히 유려한데 개소리야. 이렇게 맞춤법도 맞고 문장도 유려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개소리를 할 수가 있냐. 예쁜 쓰레기네, 예쁜 쓰레기. 그 사람 주장은 자기가 서울대 총학생 회장인데 그때 서울대 총학생 회장의 경쟁자가 유시민이고 자기를 제거할 사람은 미래의 대통령 유시민밖에 없다는 거야. 미래의 대통령 태재준을 미리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탁 알아내서 막을 사람은 그런 능력자는 유시민밖에 없는 거야. 간단한 거야.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지? 나 태재준. 태재준하고 막상막하 누구지? 유시민. 그 외에는 없지. 간단하잖아. 내가 아니면 너. 이런 거 괜히 간단한 논리야. 근데 자기가 먹은 약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이렇게 증거 없는 약을 만들어냈더니 이건 유시민만 할 수 있는 거야. 보사부 장관. 다른 장관이라도 통일부 장관이라도 의심을 안 했을 건데 보사부 장관이잖아. 복지부 장관. 복지부가 보건복지부가 그거야. 그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유시민 통일부 장관이라면 의심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전혀 그 부작용이 없는 미국 전문가 박사가 검사해 봤는데도 증거 없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왜라고 다그치지 말고 이다 아니다 하는 점 그게 과연 그거인가 전제를 계속 추궁해야 돼요. 그것도 넓게 보면 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를 동사에 갖다 붙이지 말라. 왜 했니? 이렇게 왜를 했다 하고 관련시키면 안 되고 그 흐름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왜라고 하는 말 속에 그게 약간 동사를 그렇죠. 가리키는 게 예. 학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하고 대화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서울에서 서울을 찾으려고 하는데 서울에는 서울이 없어요. 서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방에 가야 그 서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은 지방이 아닌 곳이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개념을 잡으려면 지방에 가야지 서울 안에서는 서울은 모르는 거지.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야. 그래서 일단 밥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우리는 밥을 먹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플러스란 말이죠. 근데 사실 밥을 굶어봐야 아는 거야. 반대쪽으로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게 존재한다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보지 말고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걸 연구해봐야 이제 답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걸 쫓아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보다 부재에 집중해야 된다. 귀신을 알고 싶다. 귀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 귀신을 알게 되냐고. 그건 아니잖아. 귀신은 어둠에서 살기 때문에 빛을 딱 비추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빛의 반대편이라고. 그래서 귀신 뒷공문들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막 밤새도록 밤중에 돌아다니봤자 유령의 집, 귀신의 집 있잖아. 그 넓음 가든인가 뭐 그런 데 가지고 뭐 곤지암 이런 데 정신병원 이런 데 가서 막 조사해봤자 귀신을 못 찾아. 그래서 어떤 플러스 쪽이 아니라 귀신을 없애는 것은 빛이다. 반대쪽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시각 정보의 부재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존재가 부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무죄를 받고 이제 홀가분해지긴 했는데 아직 그 과정에서 이제 추태를 부린 게 많기 때문에 들통난 게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의 문제는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재명이. 그렇죠. 특히 엄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재명 기자가 이재명 지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하고 검색해보면 뉴스 거리도 안 되는데 굉장히 뉴스 거리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신동국이야. 신동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신동국 해서 뉴스 나온다고. 그 써주는 기자가 있어. 공화당 총재 이러면서. 박근영 남편. 그 양반 이상한 양반인데 신동국이 페북에다 뭐 한마디 썼다. 김어준 너는 뭐냐 이렇게 썼다고. 아무 뉴스가 안 돼.
그거 관심 갖는 네티즌 한 명도 없다고. 근데 괜히 뉴스에 나와. 그건 좀 수상한 거네. 예, 돈 받고 한다고 봐야죠. 근데 이재명도 좀 수상해, 내가 볼 때. 이재명이 막 백운계곡을 소탕했다 그러고 막 엄청 띄우는 거야. 근데 그건 무슨 거리는 되지 않아? 근데 너무 많이 나와, 내가 볼 때. 아, 이재명은 뭔가 짜질구레한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노력파야. 이거 안 좋아. 큰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재명은 제가 볼 때 서울시장으로 딱 맞는 사람이에요. 아, 시장 정도는 서울시장 시켜주면 노숙자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 실무자라는. 그렇죠. 실무자. 어떤 사람이 박원순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왜 박원순이 부동산 서울 집값 올렸냐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서울의 가치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을 잘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개판을 쳐야 돼. 그래서 서울을 살기 싫은 도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노숙자를 다 강남으로 보내면 돼.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 이렇게 되면 다 집값 다 해결이야. 아니 그 런던은 뭐 어떻게 노숙자 많은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또 기자 질문에 대답했다가 탄핵받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문할 때 말꼬리 잡기 하잖아. 이게 조선시대 당파 싸움 하던 수준이야. 그게 시비거리가 되냐고. 어휴, 500방 맞아야 돼. 질문 있습니까? 네. 댓글에 누가 질문하는데 요즘 여당에서 논란이 계속 터지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일을 열심히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막 해명하고 막 반성하고 사죄하고 막 삼보일보하고 이건 덩신짓이고 뭐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플러스해서 복구하려고 하면 안 돼. 그 포기해야 돼. 그럼 다른 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박원순 같은 경우에도 또 저격한 놈이 그 금태섭 말고 또 튀어나왔거든요. 한두 명 있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논리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도 한두 명 있어야 된다. 잘해야 되죠. 제가 볼 때 이 박원순 문제는 의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 박원순, 이게 다 박원순, 네가 잘못했다고 한 명에게 독박을 씌우고 나는 깨끗해, 난 잘못 없어. 이렇게 발뺌하는 게 제일 비열한 거예요. 근데 박원순을 저격하는 사람들은 발뺌하는 사람들. 난 깨끗해, 난 안 걸렸잖아, 나처럼 안 걸리게 하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비열한 거죠. 동열님이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리를 지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래도 상황을 수습하는구나 해서 긍정평가한다고. 이거 막 발뺌해가지고 막 박원순에게 독박을 씌우고 박영순을 천하의 죽일놈으로 만들고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딱 빠져나가면 제일 비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새끼들 이것 봐라. 잘못 썼을 때는 두들겨 맞아야지. 막 어떻게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근데 이게 계속 네트워크가 기차 지나갈 때마다 안 좋아요. 지금 정상으로 나오고 있죠. 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다음 곡지는 을치기 패미는 거라. 이건 제가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을 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김동률 네가 을치기 패미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건데 그걸 노린 거야. 잘 읽어보면 그 반대의 의미로 해놨어요. 을치기 패미는 가라고 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야. 왜 거기다가 또 진골 선골을 따지려는 거야. 같은 패미면 패미지 진골 패미 선골 패미 뭐 상추생활적 여성 페미니스트가 진골인 거예요. 그 중에 레즈비언은 선골이야.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제 논란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논란이 안 돼요. 논란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원리에서 뭐든 가만 놔두면 점점 나빠집니다. 여성주의나 뭐 이 성소수자 문제는 소수이기 때문에 점점 나빠져요. 최근에 이 사고 친 국회의원도 여성이 많잖아요. 심상정, 류호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도 2명 있고 배현진도 있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 비해서 여성이 사고 친 게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소수면 주목받기 때문에 왠지 뭐 해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 춤이라도 한번 추고 노래도 한곡 뽑아야 돼.
그래서 막 사람들 쳐다보니까 배현진이 내가 나서야 되나 하고 막 나서다 보면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와 소수가 있다면 이 소수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아요. 소수는 나무 가지끝하고 같아서 흔들면 더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밑은 조금밖에 안 흔드는데 그 위에는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파가 불리하다. 이걸 가지고 소수파가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소수가 되면 서로 디스해요. 다수는 막 뭉치는데 경상도는 쪽수가 많으니까 뛰나도 다시 붙어버려요. PK하고 TK 딱 뛰놓잖아. 그럼 다시 붙어버려요. 이 고무줄이야. 열심히 뗐는데도 다시 붙어버리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다시 붙어버려요. 그래서 소수파가 더 잘 분열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소수파가 더 잘 뭉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상에서. 근데 뭉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유태인이라든가 뭐 시아파, 뭐 수니파 대결, 이라크도 보면 소수인 수니파가 다 먹어버려. 지금도 바뀌었는데 30%가 이라크 전체를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70년대까지 이 이북 출신이 다 먹었어요. 소수파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그렇게 된 것은 그 소수파가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좀 이 검증된 소수파예요. 6.25 때 월남했다면 좀 북한에서 좀 똑똑한 사람이야. 북한에서 뛰란 아저씨들 그냥 계속 북한에 있었어. 좀 뭔가 아는 사람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엘리트 소수는 그에 똘똘 뭉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엘리트 소수 말고 좀 공통 뭔가 배경이 있는 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 이걸 아는 소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소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이 뭉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다수가 되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소수가 돼야 돼요. 그러고 막 진중권 같은 사람이 진보가 집권하면 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진보는 집권하면 안 돼. 만약 집권하면 내가 대통령 돼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 기회가 날아갔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인 민권 운동을 한다면 같은 흑인들 중에도 조금 더 피부색이 짙은 사람이 좀 더 그 말빨이 세요. 그럼 오바마는 뭐냐 이거지. 오바마는 50%야. 정통이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 개혁의 초기 단계는 좀 한풀이를 하기 마련이에요. 한풀이 좀 해야 돼. 박근혜에서 권력을 뺏어갈 때는 박근혜 좀 조지고 이명박도 좀 조지고 한풀이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성들이 한풀이로 남자를 까는 건 전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여성이 남자들을 다 이게 다 남자 때문이야 하고 막 옛날 고은광순이나 TV 토론에 나와서 그렇게 한풀이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막 눈에 상심지를 켜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그걸 왜 안 알아주냐. 굉장히 억울해. 나 그게 납득이 안 돼. 저도 억울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에서 2년 동안 빽빽이 쳤는데 여성들이 그걸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듯이 저 남자들이 전쟁 다 이렇게 말할까. 북한 남자하고 남한 남자들 내통해서 같은 놈들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막 그래. 분통 터져 죽으려는 거야. 근데 제가 여성이라 보면 그렇게 남자 약 올리면 재밌잖아. 그 재밌는 걸 왜 안 해? 해야지. 그걸 한풀이 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즐거워. 내가 여성 입장을 하면 그렇게 남자를 엿먹이면 이거 굉장히 즐거운 사건이야. 여성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 우리 어떻게 남자를 엿먹이지? 이걸로 엿먹이자. 북한 남자하고 남한 군인하고 같은 한 패야. 인민하고 국군이 한 패야. 이러면 남자 진짜 약오르겠지. 영영 죽겠지. 이거 얼마나 즐겁냐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오해해서 억울해하고 막 분통해하고 이거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건강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서 2년 고생한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 약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러는데 약 올라 하면 안 돼. 그런 걸 좀 이해하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냐면 이 동네방네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에고 내 팔자야. 원통하고 애통하다 억울하고 분통하다. 이래서 이제 관객을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심파로 흘러가요. 점점 그런 소리 잘하는 사람이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안에서 제일 잘 우는 사람, 제일 잘 우는 사람이 그 옛날 장 누구죠? 김지아, 오적 뭐 있잖아. 그게 최고였어. 뭐 타는 목마름으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누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헛가슴만 남고 껍데기 난 것 가라. 그 양반도 좀 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신금을 울려서 격동시킬 수 있다는 거지. 좋은 거 아니고? 근데 그걸 재미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괜히 꼴이 우스게 된다고. 김지아 그럴 때 저 자식이 좀 이상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 오히려 좀 건조하게 가야 된다네.
그렇죠. 물론 이제 시인이 대박을 내려면 그렇게 하는 거 맞지. 그거는 맞는데 그걸 몇 번 재미내면 100%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막 쓰면서도 막 신나거든. 이거 뭐 장성 무슨 국회의원 이렇게 막 쓰다 보면 그냥 신나는 거야. 속으로 막 웃는다고.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말 기술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제일 역겹게 생각하는 홍사덕이거든. 홍사덕은 옛날에 경주역에서 그때 꼬마 민주당인데 청중들 막고 연설하는데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으로 울려. 배우처럼. 막 울먹이는 소리. 울먹이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야. 아, 뮤지컬 배우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목소리를 울먹이는 소리를 그 관객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와, 저 새끼 위험한 새끼야. 딱 그랬지, 나한테. 100% 배신할 줄 알았어. 근데 이기택은 웅변을 배워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늘어간 거야. 엄청 웅변 학원에서 그 정도는 웅변 학원에서 상줘야 돼. 근데 이기택의 그 멋진 웅변보다 홍사덕의 울먹이는 목소리, 바이브레이션. 이거는 그 뽕짝 가수들이 하는 기술을 쓰더라고. 그래서 뽕짝을 내가 안 좋아하는 편이야. 그런 이 자질구레한 것에 맞들이면 비열해져요. 그럼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고. 아, 내가 이런 기술을 쓰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뭐 화장을 너무 많이 하거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얼짱각도 사진을 너무 열심히 찍는 사람, 자질구레한 기술로 어떻게 어필하는 사람을 저는 좀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만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도 방송은 대충 난 실력이 안 돼서 대충 하는 거고. 콘텐츠로만. 콘텐츠로만 승부하겠다. 네. 근데 여기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떨려면 진보 울타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진보가 뭐냐? 약자의 연대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이 소수파인데 그 소수파 안에서 다시 소수파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안에서 다시 또 소수파가 나와. 그러면 점점점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한 동네 사람이 다 하고 있어. 예를 들면 경상도 어느 동네에 가면 박사 마을이라는데 그 마을 사람 다 박사야. 그리고 그 옆 동네는 장관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 다 장관이야. 영주 어디 가면 있어요. 마을 이름이 박사 마을이고 저쪽은 장관 마을이야. 춘천에도 박사마을 있구나.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땡겨주고 밀어주고 한 동네 연고로 다 그렇게 끼리끼리 뻔한 거죠. 물론 실력으로 간 것도 있겠죠. 기본 베이스는 실력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뭐 한 놈이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다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또 누구 그 안에서 또 추리고 하다 보면 결국 굉장히 획일화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가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는 믿을만해 맡겨놓으면 조사해보면 서울대인데 알고 보니 다 강남이고 특정 동네고 대치동이고 보면 그 중에도 아스퍼그 몇 놈. 다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형 동생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진다 국가가. 그래서 극단적인 경쟁으로 가지 말자. 차라리 추첨을 하자. 그런 얘기고. 질문이 네. 그러면 페미니즘을 그럼 진짜 이루려면은 여성에 주목해야 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강자, 약자 이쪽 그런 것보다는 물적 토대, 산업 구조의 변화. 지금 이제 뜨고 있는 분야가 문화 분야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그리고 IT 분야인데 다 여성이 강점인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여성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고 그리고 그 여성이 유리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걸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실력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동정심을 가고 우리 여자는 불쌍하잖아. 불쌍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 남자들이 이제 여성을 도와줘야 돼. 도와주다 박원순처럼 이제 성추행을 벌이는 거지. 뭐 부탁할 일 없어 하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도와주면 꼭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약자다. 그러므로 남자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예혐이라고. 그런 분위기를 깨야 돼요. 여성이 스스로 크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여성에게 유리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고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송 작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 방송 작가가 쓰는 내용은 여혐이야. 여성 작가가 쓰는데 여혐이라고. 여자적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혼내가지고 방송 작가들이 여성주의에 맞는 작품을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 PD가 남자라서 그런가요?
어떤 그 철학이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가 방송 작가들을 계속 압박을 해야 돼. 칼럼 써가지고, 너도 방송 작가들이 그걸 작품이라고 썼냐고 계속 갈구해야 돼. 김수현 너는 아직 은퇴도 안 하고 있냐? 그러고, 할마씨가 젊은이 악기를 막내하고, 마녀 김수현. 있으면 젊은 작가 10명이 못. 좀 나오지 마라 그러는 게, 그 누구의 송혜야. 젊은 사람이 못 커요. 그 사람들은 방송국 처음 생길 때는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간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종편도 그렇잖아. 종편이